유산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전문가들도 말이 다른데 어떻게 먹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아침 공복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위산이 많지 않나? 정말 괜찮은 거 맞나?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유산균 섭취 시간을 명확하게 결론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유산균이 어느 정도 생존했는지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변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위 십이지장에서 살아남은 유산균의 양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니까요. 두 번째는 유산균 종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섭취하면 위산과 담즙산이라는 양대 산맥을 통과해야 드디어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유산균은 위산에 강하고 어떤 유산균은 담즙산에만 강하기 때문에 유산균의 종류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마다 만드는 제품의 제형이 장용 캡슐, 분말, 일반 캡슐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연구로 알 수 있는 점은 유산균을 먹으면 캡슐이 위에서 몇 분 만에 녹는지, 그리고 식사 전 30분, 식사 중간, 식사 후 30분 이 세 포인트 중에서 가장 생존율이 높은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먹으면 유산균을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이 연구에서 보여줍니다. 연구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사람의 소화기관을 유사하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모델 이름은 IBDS이고요. 사람의 위장관을 따라 만든 모델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것이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위에는 침 성분과 위에 효소가 들어가고 십이지장에서 중탄산과 담즙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내려가면 소장으로 가게 되고 체온인 37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었던 게 위산이나 침이 주입되는 양이 사람의 생리기능과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침 분비량은 식사를 시작하면 늘어나고 식후 2시간이 되면 위산 주입량이 늘어나요. 꽤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결과는 뒤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에 사용한 유산균은 프로텍플로어라는 상업용 제품을 사용했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결과값은 4회 반복한 값의 평균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연구 결과를 같이 살펴볼게요. 그 전에 단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위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것이 pH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이 pH 값이 낮으면 위의 산성도가 센 거, 높으면 약한 것입니다. 공복에는 pH가 낮고 음식을 먹으면 pH가 올라갑니다. 결과를 설명드릴 때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먼저 유산균은 위에서 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캡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사용한 캡슐은 HPMC입니다. 하이드로프로필 메틸셀룰로스라고 적혀 있기도 한데요. 국내 유산균 제품들이 많이 사용하는 캡슐 종류예요. 식물성이고 습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장균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선호되는 캡슐입니다. 액체에 담그면 5에서 10분 내에 녹고 위에서는 10에서 15분이면 녹습니다. 위에서 녹는다는 것은 장용 캡슐이 아니라는 거죠. 장용 캡슐은 소화관 내의 pH를 반영해서 5.5에서 6은 넘어야 분해가 되는 캡슐인데요.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일반 캡슐입니다. 그렇다면 유산균이 위산에 노출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식사와도 관련이 많을 거예요.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면 유산균의 생존율은 식전 30분이 제일 높았고요. 두 번째가 식사 중, 세 번째가 식사 후 30분이었습니다. 식사 전 복용했을 때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캡슐이 열릴 때 위의 pH가 더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을 먹을 때 물과 침으로 pH가 높아지고 30분 뒤 식사가 위로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완충됩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뒤에 복용했을 때는 이미 pH가 낮아지기 시작한 시점에 유산균이 도착하기 때문에 위 십이지장을 통과하는 동안 생존 균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위산이 본격적으로 pH 4 아래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60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종류에 따른 생존율 차이를 보면 4가지 음식을 비교했는데요. 물과 사과 주스, 우유, 그리고 오트밀과 우유로 만든 죽, 이렇게 4가지입니다. 물 조건을 공복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우유와 오트밀과 우유로 만든 죽, 이걸 오트밀 죽이라고 할게요. 우유와 오트밀 죽이 가장 생존율이 높았고 사과 주스나 생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무지방 우유는 락토바실러스 생존에 물보다 나을 게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단백질만으로는 완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방이 유산균의 생존율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저지방 스프레드와 먹었을 때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요. 이 연구에서는 pH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음식과 유산균을 섭취하면 좋은 점이 담즙산에 대해서도 보호작용을 합니다. 담즙산은 pH와 별개로 유산균의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하는데 비누로 손을 씻으면 피부에 기름막이 분해되어서 없어지잖아요. 담즙산이 그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과 먹으면 유산균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 바로 담즙산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생존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음식 종류에 따른 pH 변화는 그래프로 보면요. 그 까만 세모가 생수입니다. 20분 정도 pH가 상승하고요.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 충분한 물과 함께 먹으면 20분 정도 pH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가 산성이라서 가장 낮고요. 우유와 오트밀 죽은 pH 4 이상의 상태를 60분 이상 유지합니다. 그 시간 동안 유산균이 버티다가 장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 연구에서는 위 배출 속도, 즉 유산균이 위를 통과하는 시간도 측정했는데요.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공복 상태인 생수가 가장 빨라서 2시간 만에 100% 통과되었고 다른 음식들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3가지 유산균의 생존율을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 후가 제일 낮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A가 락토바실러스, B가 비피도박테리움, C가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인데 C가 기둥이 제일 높으신 거 보이시나요?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는 전반적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건기식은 대부분 일반 캡슐이라서 유산균의 생존율이 위산과 관련이 깊었고 식사 전 30분에 먹는 것이 가장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포함한 음식은 유산균 생존율에 도움이 되고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연구에 사용된 모델이 사람의 소화기 환경을 구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으로 위산이나 담즙산에 대한 완충 효과를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 복용을 아침 공복에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산균을 드실 때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오렌지, 커피입니다. 유산균을 먹는 시간대에는 이런 음식을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배경 영상은 제가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을 올려봤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보여드리고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영상을 만드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인 사정으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불편하실 텐데도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씩 적응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